안녕하세요. 둘째 날 아침입니다. 잠은 잘 잤고 지금 8시 45분입니다. 뛰러 나가려고 하거든요. 보통 호스텔인데 한 명 잘 수 있는 공간만 있는 곳이고 좀 준비하고 뛰러 가려고 하고 우에노 공원이라는 곳을 뛰어보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러닝 하려고 하고요. 준비하고 나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우에노 공원 도착했고 지금 선크림 때문에 얼굴이 엄청 허연데 지금이 9시 12분입니다. 숙소 도착 기준으로 10시까지 천천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7km 조금 넘게 뛰었고요. 지금 딱 10시 정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씻고 11시 반에 그 돈가스 오마카세 예약이 돼 있어서 뽀송뽀송한 상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러닝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쿄 둘째 날 일정 시작해보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도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고 이제 호스텔에서 빌려주는 공짜 우산 빌려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일단 긴자 쪽 가는 길이고요. 제가 다른 식당은 예약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남자들의 소울푸드 돈가스를 이제 오마카세처럼 부위별로 튀겨주는 식당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예약을 안 하면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거기만 예약을 해놔서 지금 거기 긴자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자에 또 와인샵 괜찮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아마 내부 촬영이 안 될 텐데 뭐 가능하면 최대한 촬영을 해보면서 살만한 와인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소개해드릴 게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긴자 간 김에 지금 제가 반팔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뭐 오늘 당장 걸쳐 입을 만한 옷이 있을지 쇼핑도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긴자에서 일정 소화하면 한 4-5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우와! 아우, 비바람이 4-5시간 지나고 뭐 중간중간에 카페도 가고 하면서 저녁에 뭐 할지는 천천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가 와서 그 돈까스 오마카세 식당 가서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일단 식당 들어왔고요. 다행히 내부에서 촬영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돈가스 카츠칸이라는 곳이고 제가 스시 오마카세는 안 가더라도 돈가스 오마카세는 꼭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약을 했습니다. 저녁 장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두 달 전에 예약이 다 차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예약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잘 누르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심 코스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5,500엔짜리 2개랑 6,500엔짜리 하나가 있는데 그래도 온 김에 1,000원 더 주고 최대한 다양하게 먹어보자 싶어서 6,500엔짜리 코스를 주문했고요. 다양한 돼지고기 돈가스 요리랑 킹크랩 크로켓 코스라고 하는데 일단 어떤 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내부 되게 작고 정갈하고요. 분위기 너무 좋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서버 분이 계셔서 영어로 안내 받고 들어왔습니다. 나온비를 히토츠 쿠다사이. 자, 일단 첫 코스로 소스랑 양배추 나왔고 소스 3종, 재팬 머스타드, 야채 소스, 간장 소스, 샐러드하고 밑반찬 같은 게 나왔네요. 요거는 소금인 것 같고요. 히말라야 소금인가? 뭔지 모르겠고요. 한국 사람이 엄청 많이 오네요. 고생하셨어. 홋카이도 쌀로 만든 밥이고요. 매운 돼지고기 스튜라고 합니다.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보다가 이런 종이가 있더라고요. 돈까스를 풀리 즐기는 방법이라는 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살펴보면 여기가 처음으로 풀코스 돈까스를 서빙해주는 곳이라고 하고 스시랑 템푸라처럼 정확한 시간에 돈까스를 제공해 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돈까스로 사용되지 않는 이제 독특한 부위들을 사용해서 돈까스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먹는 방법도 소개가 돼 있고 여기 이렇게 각 부위에 대한 설명도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일본 식당 오면 항상 좋은 게 메뉴를 먹는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할 때는 튀김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된대요. 튀김 부분을 양쪽으로 젓가락으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부위는 육즙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씹기 전에 먼저 주스를 마시라고 합니다. 주스를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으로 먼저 먹고 소금 뿌려 먹고 제공되는 3가지 소스를 하나씩 찍어 먹으라고 하네요. 텐더로인이라는 곳이래요. 이렇게 잡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튀김을 잡아주고 주스를 마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소금 나오기 전에 그냥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 소금 쳐서 먹어볼게요. 이제 소스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종류별로. 머스타드. 소스 온 것 같아요. 야채 소스. 새콤해요. 되게 달고. 이제 마지막 간장 소스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감칠맛이. 다른 후기들 보니까 부위별로 차이점이 크게 안 느껴진다는 후기도 있었는데 과연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위가 나왔습니다. 기름진 부분은 다니까 그냥 먹고 살코기 부분을 소금이나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하시네요. 좋은 돼지는 기름 부분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잡내 하나도 없고요. 완벽하게 기름 부분이 다 익어서 입에 넣자마자 사르륵 넣고 그 중간중간에 근맛 같은 거는 식감이 또 나는 살아있어서 되게 맛있고요. 꼬릿한 육향이 나는데 저한테는 완전 호흡입니다. 앞에 부위랑 또 맛이 완전 다른데요?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요. 여기는 확실히 좀 담백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세 번째 부위는 어깨랍니다. 제일 유명한 부분이래요. 풍미가 되게 세다고 하네요. 확실히 꼬릿한 육향이 가장 셉니다. 식감은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이에요. 소금 뿌려서 먹으니까 그 풍미가 좀 더 극대화되는 느낌? 맛있어요. 머스타드 짝꿍은 이 친구네요. 뭔가 앞에 부위들이랑은 머스타드가 좀 안 어울리고 따로 넣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랑은 머스타드 완전 잘 어울립니다. 너무 맛있어요. 부위마다 맛도 다 다르고 먹는 방법도 다 다르고 경험 자체가 너무 괜찮은데요? 맥주도 맛있고 제 다음에 준비된 부위는 이너타입니다. 허벅지 안쪽이래요. 맛이 되게 세다고 하거든요. 스트롱이라고 했는데 좀 냄새가 좀 있습니다. 탱글탱글한 느낌보다는 서걱서걱 씹는 맛이 있는 부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에 부위들이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나마 비교하자면 조금 아쉬운 느낌? 뭔가 이전의 부위들은 소스 맛하고 고기 맛하고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좀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멘치카츠입니다. 멘치카츠 기원 같은 걸로 들어간 돼지고기 남은 부위 같은 걸 다져가지고 떡갈비처럼 뭉쳐서 튀긴 음식이 이 멘치카츠인데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고기 고유의 맛 외에 다른 게 좀 있는 느낌? 조미나 양념이 좀 된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주시하고요. 소금 뿌려 먹어볼게요. 뭔가 아쉽긴 하다. 맛이 어디서도 먹을 수 있는 고기 크로켓 느낌? 게로 만든 크로켓이라고 합니다. 홋카이도 게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찍지 말고 젓가락으로 반을 갈라서 냄새 즐기고 그냥 먹으라고 하십니다. 진짜 잘 잘리네. 툭 뺐는데 툭 잘리고요. 게살이 보이고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아요. 치즈나 크림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이거 맛있다. 딱 넣으면 육즙이랑 녹은 치즈가 먼저 입을 코팅을 해주는 느낌? 그렇게 고소한 치즈랑 육즙이 내려가고 나면 게살이 입안에 남습니다. 남을 게살을 좋은 식감으로 이렇게 씹으면 또 게 맛도 올라오고 되게 맛있네 이거. 약간 아까 기대감이나 기쁨 같은 게 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허벅지 살이랑 멘치카츠에서 살짝 떨어졌어요. 텐션이. 좀 더 맛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데 라는 느낌이 있었다가 이거 마지막 게 크로켓이 빵 때려주네요.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맛있다. 이제 디저트만 딱 나오면 되겠네요. 차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향긋하네요. 좋다. 기름기가 쫙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아리가토자이마스. 오, 비주얼 미쳤다. 말차 우유 빙수입니다. 잘 시킨 것 같아. 그냥 맛있다. 이런 거 먹어보면 한국 디저트가 미친 듯이 달 거예요, 진짜. 이건 되게 은은하게 달거든요. 진짜 맛있다. 디저트로 이제 활용 점정을 찍어주네요. 배 터질 것 같아. 이거 먹어야지, 어떡해. 속이 너무 차갑다 할 때 따뜻한 차 한 잔 마셔주고. 또 속이 너무 뜨거워하면 또 빙수 먹어주고. 진짜 혼자서 뭐 하는 건지 진짜.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매차 오마이 데스.
완곡하게 서비스가 종료됐음을 알려주시는 거겠죠? 얼른 정리하고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생맥 900엔에서 총 7,400엔 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10만원 이상의 경험을 한 것 같은데 훌륭하네요. 말차 먹었다고 어지러워요. 지금 카페인에 진짜 약하거든요. 그거 좀 먹었다고 벌써 머리가 띵하네. 일단 나가서 가고 싶은 와인샵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되는 곳이 있으면 소개를 드리고 쇼핑하고 쉬었다가 쇼핑하고 하는 코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지금 2시 47분이고요. 요거는 제가 좀 추워가지고 유니클로 가서 청자켓 하나 샀습니다. 지금 가보려고 했던 와인샵 4군데, 5군데죠. 5군데 정도 돌아보고 약간 목말라서 샴페인 마시러 왔습니다.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공간인데 어디냐면 빈자식스 지하 2층에 에노테카 샵이 있습니다. 와인 샵이 있고 그리고 미니 바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글라스 와인을 그때 리스트별로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왔고요. 이제 리스트는 계속 바뀝니다. 근데 뭐 마실까 하다가 샴페인 2개 50ml씩 비교할 수 있는 세트가 2,800엔인가? 있길래 그거 주문했습니다. 지금 일본 오고 처음으로 마시는 와인이네요. 와인 여행이랍시고 왔는데. 자, 일단 가장 먼저 일본이 와인 쇼핑하기 왜 좋은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건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모든 와인이 다 싼 건 아니고 일본이 한국보다 저렴하기로 유명한 와인 스타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샴페인, 두 번째로 프랑스 부르고뉴, 세 번째로 프랑스 보르도, 그리고 네 번째로 이탈리아 와인들인데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주세가 한국보다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점에 깔려있는 소매가가 한국보다 조금 더 싼 세금이 매겨져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요건 약간 뇌피셜인데 아무래도 한국 와인 시장보다 일본 와인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와인이라도 그쪽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훨씬 더 많겠죠. 구매 볼륨이 크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추측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관광객의 특권이죠. 바로 텍스 리펀입니다. 소매가에 붙어있는 10%에 해당되는 세금을 저희는 여권을 보여주고 관광객,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메리트들을 합쳤을 때 가격적으로 일본에서 사면 와인이 굉장히 싸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보물을 구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뭐 빈티지가 귀한 거라든지 구하기 어려운 생산자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귀한 와인들을 조금 더 구하기 쉽다라는 게 하나가 있죠. 이제부터는 와인샵 돌아다니는 곳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녀온 와인샵은 라이프 베케이션이라는 리커샵입니다. 1층에는 위스키만 있고요. 그 1층에서 옆에 건물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시면 타케, 와인, 다른 리커들, 꼬냑 같은 것들도 다 모아놓은 셀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미엄 와인들 위주입니다. 100만원, 1000만원 넘어가는 와인들도 많이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샴페인, 돈페리뇽, 크루, 크리스탈, 살롱 등등등 초고가 샴페인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보르도 와인, 오데샷도 비롯해서 다른 GCC 와인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오퍼스원 같은 비싼 미국 와인도 많았고 프리미엄 이탈리안 와인도 많았습니다. 소매가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또 큰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텍스 리펀이 가능한 매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도쿄여행 오시면 이 와인샵 라이프 베케이션은 꼭 들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와인샵은 뭐냐면 야마야라는 리커샵입니다. 야마야도 와인 비롯해서 위스키나 사케 등등 여러 리커들을 취급을 하는 샵인데요. 몇 개 빼고는 와인이 다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와인을 사실 게 아니라면 여기는 굳이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의 가격 메리트가 꽤 큽니다. 뭔가 내가 야마야라는 샵에서 와인을 사서 한국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본에 오셔서 샴페인 한 병 가볍게 먹고 싶다라고 할 때 가시기 좋은 와인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파이프 아이직이나 꼬물이 멈 같은 엔트리급 샴페인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단 제가 가격을 좀 적어왔어요. 첫 번째로 파이프 아이직 가장 엔트리급 와인입니다. 텍스 포함하면 5,280엔이고요. 여기다가 엔화가 지금 930원 정도 하니까 매기면 4만원대까지 나오는 거죠. 뽀물입니다. 뽀물이도 잘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거든요. 여기도 텍스 포함하면은 5,500엔이고요. 엔화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 초반, 4만원 후반 나오죠. 뽀물이 기본급도 이 정도 가격에 마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와인샵 소개해드릴 곳은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카 마운틴이라는 리커샵이고요. 자, 일단 이 리카 마운틴이라는 리커샵은 일본 각지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사카에도 있고 도쿄에도 있고 여러 각지에 많은데 여기가 일단 가격도 괜찮고 리스트도 많고요. 텍스 리펀이 가능한 샵입니다. 이제 도쿄 안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지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긴자,
777, 뭐 777, 777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긴자 777 지점이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제가 왔을 때는 프리미엄 이탈리아 와인이 가격이 되게 괜찮은 게 많았는데 제가 긴자 777 갔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물건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소개 드려보면 일단 볼랭저 가장 엔트리급이 텍스 리펀을 받았을 때 8,700엔입니다. 엔화 같은 거 따지면 8만원 초반이죠. 이제 한국은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가격이고요. 또 하나 탐났던 게 베브클리코라는 샴페인 하우스에서 만드는 프리미엄급 샴페인이 있는데 바로 라그랑담이라는 샴페인이 있습니다. 2018 빈티지가 세전, 그러니까 텍스 리펀을 받았을 때 기준으로 18,000엔이더라고요. 한국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17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 싼 거거든요. 네 번째가 에노테카 와인샵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와인을 마시고 있는 이 바를 운영하는 같은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쭉 돌아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귀한 와인들이 좀 많아요. 소위 엄청나게 유명한 생산자들의 부르고뉴 탑급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보르도 올빈 와인이라든지 그거 제외하고는 에노테카에서 직수입하는 이탈리아 와인들 뭐 예를 들면 푸르도토리 바르바레스코라든지 가야라든지 가격이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계속 긴자 있으라 그랬거든요. 가격에 대한 감이 좀 있을 때 오늘 와인을 사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냥 롯봉기까지 가서 가보려고 했던 와인샵 몇 군데 더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와인 살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 뒷정리 마저 하고 제가 롯본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롯본기 왔고요. 와인샵 가려다가 배고파서 식사 먼저 하러 좀 왔습니다. 한국 분들이면 다들 아실 법한 유명한 식당으로 왔고요. 카이센동 츠지한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일단 웨이팅 한 30분? 40분 정도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카이센동 관련해서는 도쿄에서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 큰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카이센동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4가지가 있습니다. 우니 추가하냐, 게살 추가하냐 등등등 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저는 해산물 쪽으로는 완전 A 맛이라 가지고 우니 이런 걸 못 먹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게랑 연어알 추가된 것만 주문을 했고요. 1,850엔 정도 합니다. 한화로 한 17,000원 정도 하는 거죠. 생면추까지 하나 주문했고요. 쌉쌀하니 맛있네요. 여기는 카이센동 먹는 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체계적입니다. 우선은 이게 노른자 간장입니다. 이제 카이센동에 뿌려 먹는 간장이고요. 이거는 생선회입니다. 생선회인데 무슨 생선인지는 잘 모르겠고 총 4점이 나오는데 2점은 회로 먹고 2점은 좀 이따가 오차츠케 이제 국물에 넣어가지고 익혀서 먹는 생선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카이센동 나왔고요. 식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회부터 이것도 맛있어. 고소하면 짭짤하고 나올 때는 이렇게 봉우리처럼 쌓여서 나오는데 이거를 무너뜨려서 이 노른자 간장을 뿌려주면 됩니다. 무너뜨리고 펴준 다음에 간장을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혹시 모르면 남겨놓을게요. 짤 수도 있으니까. 밥이랑 비벼 먹는 게 아니라 덮밥이니까 떠서 드시는 겁니다. 떠서. 너무 맛있어요. 해산물 너무 신선하고 생선, 연어알, 새우, 온갖 해산물 향이 입안에서 느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린 맛에 진짜 예민하거든요. 조금은 비린 맛이 나면 그냥 약간 반사적으로 뱉어버려요. 예전에 식중독으로 크게 한번 데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비린 맛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신선해요. 덮밥처럼 먼저 카이센동을 즐겨 드시고 여기 또 별미가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 남으면 이제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도미 뼈로 끓인 육수를 부어주시거든요. 그 오차츠케가 진짜 맛있거든요. 3분의 1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국물을 부어주십니다. 스마세? 국물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 또 뭘 하느냐, 아까 나왔던 회 2점 있죠? 이걸 여기 올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오차츠케가 뼈국물 감칠맛 미쳤고 간도 딱 제가 좋아하는 간입니다. 네, 저는 식사 다 했고 이제 롯본기 와인샵 투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돌아보려고 했던 와인샵 3군데를 가봤습니다. 어디였냐면 와인샵 소믈리에라는 곳이랑 그리고 카크야스 플레스 롯본기라는 샵 하나랑 리카 마운틴 롯본기점이 있어서 3군데를 좀 돌아봤습니다. 와인샵 소믈리에라는 곳이 지하에 셀러가 꽤 크게 있거든요. 하나 좀 건질 수 있으려나 기대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라인업이 많이 부실하고 있는 와인들도 가격 메리트가 크게 없어 보였고요. 아우,
리카 마운틴 롯본기점은 뭐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안에 박스만 가득 쌓아놓고 뭐 셀러에 있는 와인을 볼 수도 없게끔 배치를 해놔서 거기는 이따가 바로 나왔고, 그리고 그 카크야스 클래스라는 곳은 거기는 텍스 리펀은 안 되는데요, 그냥 판가 자체가 되게 싸더라고요. 뭐가 되게 쌌냐면은 그 알마비바랑 세냐라고 이제 칠레의 프리미엄 레드와인이 있습니다. 이마트 장터가보다도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패스했고, 발품을 꽤 많이 팔아봤는데 건진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서 약간 오기가 생겨서 뭐라도 사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롯본기에서 오모테산도로 넘어갈 거고요. 사야 되는 뭐 러닝 용품이랑 운동화랑 이탈리아 특화된 굉장히 작은 와인샵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예전에 와인을 많이 샀던 경험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와인 쇼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모테산도로 이동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와인샵 갔다가 왔습니다. 일단 보물 같은 와인은 많았어요. 슈퍼 투스칸, 귀한 BDM 같은 게 많이 보였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요거는 위시리스트에만 넣어두고 다른 거 좀 돌아본 다음에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하면 마지막 날 와서 구매하는 걸로. 혹시 지금 이거 함성 소리 들리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도쿄 국립 경기장? 뭐 국제 경기장? 아무튼 그런 곳인데 오늘 축구 경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 입은 직장인분들 엄청나게 가시더니 지금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저기 라칸티나 베쇼 사장님이 이탈리아 와인이 진짜 진심이세요. 가게 내부에 거의 한 80% 90% 정도 와인은 전부 이탈리아 와인이고 전부 다 직접 드셔보고 셀렉해서 넣어놓은 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세 슬라시 하나 남았는데 뭘 살지를 아직 마음을 못 정했다라고 하면은 가격 메리트 다 떠나서 그냥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와인 구매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잘 안 들어오는 와인 중에서 가격 메리트 조금 약한 거라도 사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가고 있냐면 이제 러닝화를 하나 사려고 해요. 이제 전에 쓰던 게 많이 낡기도 했고 미즈노 매장이 근처에 있더라고요. 러닝화 좀 살펴보고 살 거 있으면 하나 사고 러닝 벨트까지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원래 계획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니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안 되네요, 성격상. 뭔가 자꾸 하루가 알차지 않으면 자꾸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일본 여행을 왔으면 반드시 먹고 가야 하는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리스트를 쫙 세워가지고 며칠에 점심에 뭐 먹고 며칠에 저녁에 뭐 먹고 이거를 또 계획을 세우고 앉아있더라고요. 참 뭐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좀 찾을 수가 없는데 싶기도 하고 참 웃깁니다, 사람이. 미즈노가 8시 마감이라 지금 25분밖에 안 남았네요. 좀 빨리 가야겠네요. 미즈노 갔다가는 뭐 할 거냐면 요 근처에도 와인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추럴 와인 취급하는 곳이라 살만한 와인이 있을까 싶긴 한데 거기 테이스팅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테이스팅 할 만한 거 있으면 테이스팅 해보고 살만한 거 있으면 또 사서 가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 갔다가는 지금 짐을 놓기 위해서라도 일단 숙소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빨리 운동화 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이따 인사드릴게요. 네, 미즈노 샵 갔는데요. 오늘 마가 껴도 뭔가 제대로 낀 날인가 봅니다. 미즈노 기껏 8시 마감이라 해서 겁나 열심히 걸어갔더니 러닝 용품은 하나도 없고 무슨 야구 용품 전문이래요. 베이스볼밖에 없다길래 또 어떻게 또 헛걸음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뭐 이런 여행도 있는 거지, 그죠?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죠? 오후 4시쯤 봤을 때 17,000보? 18,000보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몇 보 정도 걸었을지. 오늘 엄청 걷네. 그래, 건강에 좋으니까,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이런 걸 낭비라고 생각한다니까. 낭비가 아닌데. 아닌가? 낭비인가? 무조건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겠어. 그래, 차라리 그러면 월요일을 쇼핑데이로 해서 어디에서 뭐 살지를 딱딱딱 정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쫙 도는 날로 정해야겠다, 그죠? 지금은 시장조사, 좀 더 현명한 소비를 위한 시장조사라고 합리화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샵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영상으로 못 담을 것 같기는 한데 넘버 501이라는 와인샵입니다. 네, 일단 안에 들어왔고요. 보니까 샵이랑 바랑 같이 하더라고요. 바에서 그라스 와인을 판다고 해서 뭐 간단한 안주 하나랑 그라스 와인을 추천받아서 좀 마셔보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me natural wine and which food to pair with? I already have dinner, so only small dish is enough for me. For wine, I like high acidity, not that heavy. Maybe white or orange. Yeah, sure. Yeah. Thank you so much. Yeah. 영어를 엄청 잘하시네요. 오렌지 와인 하나랑 일본 살라미 플레이트를
원래 2인짜리인데 1인짜리로 줄여서 해준다고 하십니다. 완전 나이스하신데요. 너무 나이스하신데 조금 꼬였던 오늘 하루를 여기서 좀 잘 풀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땡큐 so much. 와인이 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예쁘죠 레이블? 알자스라고 적혀있고요. 2023 빈티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한잔 하시죠. 좋은데요? 향이 직관적이에요. 꽃향기랑 과일향이 엄청 직관적으로 나고요. 자몽 냄새도 많이 나고 오렌지 냄새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화하고 향긋한 꽃향기도 많이 나요. 산미 괜찮고 막 그렇게 찌르듯이 강하진 않아요. 신선하게 어느 정도 와인에 힘을 받쳐줄 정도의 산미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그 끝에 쌉싸름하게 뭐가 남는데 뭔가 좀 야성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한국에서 내추럴 와인이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저도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고 예전에는 되게 굳건한 아리가토자이마스 말만 하려고 하면 자꾸 음식을 갖다 주고 와인을 갖다 주시고 일단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건한 내추럴 와인 불호파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왜냐면 소위 그 펑키하다 그러잖아요. 텁텁하고 마구간 냄새 같은 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추럴 와인에서는 내추럴 와인은 텁텁하고 지저분한 맛과 향을 즐기는 그런 와인인가 보다라고 선입견이 되게 굳어졌었죠. 그러다가 예전에 그 내추럴 와인 수입사 다니는 친구가 내추럴 와인에 대한 강의? 세미나 같은 걸 해줬었어요. 근데 그 강의의 내용은 내추럴 와인은 그렇게 뭐 펑키하고 텁텁한 특정 와인의 스타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와인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그 취지에서 나온 단어가 내추럴 와인이고 내추럴 와인의 모든 맛이 쿰쿰하고 텁텁할 것이다 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반화였다는 걸 그 친구의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친구가 가져왔던 여러 내추럴 와인의 예시들이 전혀 그런 텁텁함, 그리고 펑키함, 그런 큐키함 그런 냄새나 맛이 없이 깔끔하고 잘 만들어진 느낌의 내추럴 와인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내추럴 와인에 대한 선입견이 좀 많이 깨졌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열려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열려있냐 닫혀있냐의 문제라 내가 그 와인을 좋아하냐 자주 마시냐 남들에게 추천해줄 수 있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내추럴 와인은 자주 마시지 않는 편이고 그래도 내추럴 와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 개성이죠. 컨벤셔널 와인이 커버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나 범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과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독창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내추럴 와인이고요. 그리고 내추럴 와인이 제가 느끼기엔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느껴지는 향과 맛의 포인트들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뭔가 내지르는 느낌이다.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와인에서 나는 향과 맛의 뉘앙스를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내가 안 먹으니까 여러분들도 내추럴 와인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내추럴 와인을 자주 마시지는 않고 누구에게 추천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내추럴 와인에 대한 오해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추럴 와인이라고 무조건 펑키하고 쿰쿰하고 그런 향과 맛이 나는데 이거를 멋지고 힙한 거라 생각하고 무작정 즐겨야 한다?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다 마셨고 레드 와인으로 하나 더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그냥 한 잔씩만 먹고 가시는 분위기의 장소인가 봐요. 캐주얼하니 좋네. 나중에 저는 와인 바도 해보고 싶고 숙박도 하고 싶어요. 숙박도 게스트하우스처럼 그 게스트하우스 1층에 와인바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랑 막 와인 관련돼서 소통도 하고 여행 이야기도 듣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가치관들이나 생각들 같은 거 좀 나누고 야! 이탈리아 와인을 추천해 주시네요. 토스카나 산조베제랑 까나이올로 토착 품종 2개 쓴 와인이라고 합니다. 맛있겠다. 땡큐. 두 번째 와인이 왔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포도 품종들만 들어가 있긴 한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게이미한 냄새가 나는데요. 육포? 고기 냄새 같은 게 납니다. 피 냄새, 빨간 과일 냄새도 나고요. 펑키한 느낌 전혀 없고요. I really like Sangiovese. Thank you for recommendation. 탄닌도 좀 있고 탄산이 살짝 있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괜찮은데 마시는데. 그래도 지금 스스로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좋아하는 게 뭔지는 알죠 이제 제가. 그렇다 보니까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확장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나의 기호나 내 취미, 좋아하는 거를 그 분야 안에서 깊게 파고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좋아하는 거를 찾아볼까? 라고 다른 분야로 또 확장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난 해봤으니까.
한 대로 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주변의 후배들이랑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면 뭐 감사하게도 부럽대요. 제가 왜 부럽냐 물어보면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게 부럽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항상 저는 저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오죠. 뭐 그럼 좋아하는 걸 찾아보려고 노력은 해봤냐, 뭐 투자는 해봤냐, 투자라는 게 돈이나 시간을 써봤냐라는 건데 뭐 안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는 거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죠. 그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스스로 칭찬해주는 부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Y 좋아하게 돼서 관심 정도의 좋아함이었죠. 근데 그거를 내가 좋아해봐야겠다라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뭔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후배들한테 이런 잔소리들을 이어서 하죠. 좋아하는 거가 뭔가 이렇게 첫사랑 맞는 듯이 덜컥 확 하고 찾아오지 않는다. 처음에 만남이 있으면 계속 서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게 그 좋아하는 것과 나와의 관계다. 파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배들은 안 듣죠. 그게 제일 문제죠. 와인 두 번째 잔도 다 비웠고요. 카메라 배터리도 없고 여기서 더 마시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쏙쏙 들어갈 거거든요. 좀 정리 좀 하고 제 특성상 다시 기어 나오겠죠. 다시 카메라 충전 좀 하고 제 체력도 충전 좀 하고 다시 카메라 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촬영 마무리 할게요. 네, 지금 저녁 11시입니다. 11시고 숙소 들렀다가 너무 피곤해서 나올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맛있는 거라도 하나 먹고 오늘 끝내자 싶어가지고 교대를 입고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오늘이 금요일 밤 11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식당을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몬자야끼 집입니다. 오사카는 오코노미야끼가 유명하고 도쿄는 몬자야끼가 유명하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 왔습니다. 네, 저는 한 10분 만에 자리가 나서 들어왔습니다. 아, 냄새 좋네요. 생맥주 하나 시켰고 이걸 뭐라고 또 기분 좋아지네. 여기는 주문을 또 QR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목 마르니까 맥주 한잔 하시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개맛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돼지고기를 추가를 해야겠어. 명란이랑 치즈 들어간 몬자야끼에다가 돼지 삼겹살 토핑 추가했습니다. 몬자야끼 안 드셔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음식이 나오면 좀 놀라실지도 몰라요. 비주얼이 좀 충격적이거든요. 오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네요. 근데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아, 맥주 맛있네. 고생해서 그런가? 오늘 몇 보 걸었는지 볼까요? 와, 오늘 28,000걸음 걸었습니다. 집 돌아가면 한 29,000 걷겠는데 오늘 다리가 고생 많이 했네요. 자, 내일 아침에도 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센서지 옆에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 따라서 뛰는 것도 코스가 되게 좋다 그래서 뭐 다리가 버텨준다면요. 혼자 여행하는 거 심심할 줄 알았는데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 생각보다 제가 호동에다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민망해하지 않네요. 아까 그땐 좀 민망하더라고요. 옆에 아까 카이센동 먹으러 갔을 때 한국 분들이 옆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때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아, 벌써 다 먹었어. 맥주 하나 더 추가해야지. 오, 엑스트라 콜드가 있네요. 그래서 뭔가 말 나온 김에 혼자 여행 얘기 좀 먼저 해보면 처음으로 해외여행 대학교 2학년 2학기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아빠가 1학년만 끝내고 군대를 가라고 하시는 거를 굳이 조금만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학년 1학기까지 하고 이제 군대를 갑니다. 2학년 2학기죠. 복학을 하고 있던 동아리 같은 뭐 활동 도와주느라 한 학기 그냥 보낸 것 같고 3학년 때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오, 요건 또 이렇게 정갈하게 나오네요. 엑스트라 콜드입니다. 고급지다 좀 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3학년부터는 이제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뭔가 대외 활동을 큰 거를 하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대외 활동을 큰 거를 1년짜리를 시작을 합니다. 잠깐만요. 음식이 나와서 이게 또 만드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땡겨서 맛있어. 오우, 대박. 이게 생긴 건 이래도 맛은 기가 막힙니다. 얇게 편 얘네가 살짝 눌러 붙습니다.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조금씩 떼서 먹으면 됩니다. 먹어볼게요. 와, 대박이다. 약간 울렁울렁거릴 때 먹어도 맛있고 바싹 익었을 때도 또 맛있습니다. 바싹 익으면 약간 부침개처럼 또 되거든요. 와, 이 명란의 자극적이지만 은은한 짠맛. 뭔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다시 대학교 얘기로 좀 돌아오면 이제 3학년 때 1년짜리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1년짜리 대회 활동을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정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한다고 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잘했어요. 성과라고 할 만한 것도 되게 많았고 배운 것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러다가 4학년 1학기가 되면 취업을 위해서 인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하려고 자소서를 쓰기 시작했죠. 대회 활동 쓰고 뭐 기타 등등 정보 학점 쓰고 뭐 들었던 수업 쓰고 뭐 하다가 어딘가에서 막혔는데 취미랑 특기에서 막힌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23살, 4살 정도 됐는데 내가 23년, 4년 살면서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년짜리 활동을 엄청 잘해가지고 회사에서 나 안 뽑으면 X이지 약간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거를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바보 같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되게 무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휴학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휴학하고 좀 나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아빠가 되게 완강한 경상 남자거든요. 아빠를 설득을 해서 휴학을 한 학기를 허락을 받고 이제 나를 알아보는 방법이 뭔지도 모르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결심한 게 혼자서 배낭여행을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유럽으로 5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성인이 되고 해외여행 처음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러죠. 야, 뭐 여행 간다고 인생이 바뀌냐, 뭐 달라지는 거냐, 그냥 돈 쓰고 노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여행 가면요, 저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여행 5주 동안 갔다 오니까 이제 그제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고, 여행 가서 혼자서 돌아다니니까 내가 모르던 내 모습을 그때 되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난 이렇게 행동하네, 이런 감정을 갖네, 이런 기분이네 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뭔가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행동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맥주 하나 더 시킬게요. 여기 맛있다. 하이볼 먹어야겠다. 하이볼 하나 시킬게요.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대신 막 친구들끼리 몰려가서 술 마시고 먹고 놀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낯선 환경에다가 나를 던질 때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려면 친구들 말고 없이 혼자 가야 되고요. 혼자 가서도 한인민박이나 한국인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외국인들한테 한번 부딪혀도 보고, 만난 사람 없다고 하면 그 외로움에 스스로를 한번 노출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야지. 그럼 누구 알아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몽자약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짜져. 식사 배 채우기 의미였던 게 안주로 탈바꿈하는 순간인 거지. 하이볼보다 맥주가 더 잘 어울리네요. 맥주 하나 더 할게요. 1리터 맥주 한번 시켜볼까요? 나름 사명감을 갖고 주문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완전 깨끗하게 담아놨습니다. 죄책감 덜어주려고 야채 좀 먹어주고. 그래도 되나스. 와, 겁나 큰 게 왔어요. 얼굴만한 게 왔습니다. 얼굴만한 게. 1리터고요. 먹어볼게요. 맥주 요거 먹고 야채소바 먹고 딱 일어나겠습니다. 야, 코리안.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고기를 자르는 방법이 또 직원마다 다르네요. 오, 여기는 이렇게 또 자르는구나. 와우, 땡큐 so much. 너무 좋은데요?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몬자야끼가 너무 자극적이었나? 이렇게 삼삼하게 느껴지네요, 얘가. 배가 좀 차네요. 아, 저도 이제 음식도 거의 다 먹었고, 마셔도 줄지가 않아요. 계속 남아있네. 한국 사람 이런 것도 남기고 못 가죠. 오늘 일단 다사다난했지만 재밌었습니다. 둘째 날, 어떻게 보면 일본 도착해서 처음으로 24시간을 일본에 있었던 첫날인데, 스타트도 러닝하면서 한 7km 정도 뛰면서 괜찮은 스타트 끊어줬고, 점심 식사 더 할 나위 없이 너무 맛있었고, 와인샵 투어하고 돌아다니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만큼 걸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내일 또 야무지게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일어나서 또 이제 팅팅 부어있는 얼굴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